오늘 주제에 따르는 부분에 성적인 변태 성향 남자 사주와 여자 사주. 아이 참네. 좀 말하면서도 어색해 죽겠네 아주. 나 변태다. 내 사주 좀 봅시다. 한번 하는 사람 일단 신청자 받을게요. 나 변태입니다. 내 사주 좀 봐주세요. 아니 그래야 좀 속 편할 것 같아요.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신청자. 제가 사주 그냥 봐드릴게요. 그냥 사주 한번 얘기해보자고. 사주 놓고 얘기하자고. 우리가 뭐 아무리 이론적이야 뭐 세상이 널려지는 얘기들을 뭐 누구나 못합니까? 다 할 수 있는 거고. 방식이야 뭐 여러분들 상상을 동원해서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사주 가지고 얘기하지. 그죠? 사주 가지고 얘기야, 사주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세상에, 운정만이 남편이 여기 쫓아오면 어떡해. 그래. 그럴까? 근데, 변태, 근데 이건 있어요. 사전에 내가 제기할 게는 뭐냐면, 사실 세상 사람 그 모두는 다 변태입니다. 변이라는 자체, 그 언어 자체에 대한 좀, 뭐라고 하죠? 약간 뉘앙스가 그래서 그렇지, 변태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100% 다. 99.9% 변태. 안 그래? 아니라고 우길 사람 있어요? 다 한 명도 없어요. 단지 그냥 뭐라고 그러죠? 마음을 감추는 거죠. 그냥 이상할 것 같으니까 인식 자체를 그렇게 할까 봐서 그러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와 드러내지 않는 경우의 차이일 뿐이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주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심리가 결코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성격 얘기할 때 다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중 성격부터 얘기하고, 이제 이중 성격보다 더 심한 경우 이제 다중이 성격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태 성향은 이제 다중이 성격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다중적인 성향 중에서도 약간 어떤 방향성을 또 약간 각도를 트는 쪽이죠. 어제 잠깐 얘기했던 부분 중에. 다중적 누구나, 그러니까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다중 성격을 갖고 있죠. 물론 극히 일부는 다중의 성향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극히 일부는 다중의 성향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태에 대한 심하다, 심하지 않다의 차이일 뿐이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변태죠. 그건 말이 안 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모든 인간은 호기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좀 더 발전적으로 자꾸 추구하면서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는 이제 성향적으로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원진 기본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그런 포인트로 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원진 기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형이나 충도 어렵습니다. 특히 형살이 더 억울해요. 형살은 우리가 형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형 자체도 어떤 형이 또 달라요. 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형 종류에 따라 또 다른데, 형살 자체는 그 자극성을 굉장히 추구하는 거예요. 자극성. 충은 달라요. 충은 어찌 보면요, 단순해요. 크게 단순한 게 충의 형태를 얘기하지만, 이 형이라는 자체는요, 어찌 보면 온진 기분적인 심리적인 부분하고 연관되지만, 형이라는 자체는요,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극성을 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얘기했던 게, 저는 우리가, 말칙칙, 촌농. 하나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어떤 일종의 이제 어떤 학대를 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형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형살이 있을 때 좀 더 자극성 있고 신체적인 학대라든지 신체적인 손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쾌감적 요소가 강하다고 보는 거고, 원진기문의 형태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심리적인 부분. 그 심리적인 부분이 또 이제 이렇게 행동적으로 드러났을 때, 기기묘묘한 어떤 형식, 방식을 이제 만들어내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방식을 이제 어떤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형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장소라는 이런 부분들은 통속적인 어떤 그런 장소라든지 그런 거지만 그 안에서 자극성을 좀 더 추구하는 거라면 변태, 그러니까 저기 뭐라고 그러죠. 그 원진기문은요, 그 장소 불문, 상상을 초월하는 장소라든지 생각지 못하는 장소라든지 그런 누구 감히 생각도 못하는 어떤 그런 장소에서 그게 이제 그 원진기문의 형태죠. 장소적 공간적인 부분, 또 하나의 공간적인 부분, 뭐 시간 공간 다 포함하지만 또 뭡니까 그런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도 상상치 못하는 행위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이 왜냐면 원진기문이 뭡니까? 저기에 있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궤도이탈. 태양계 자체가 궤도 안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궤도 이탈한 거거든요. 그 각도의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회원들하고 강의할 때만 하는 건데.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래, 사주에서도 그런 어떤 우주별자리, 일종의 말하자면 점성술의 연관성을 갖는 그런 각도적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과 연관성을 띠는 게 원준기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궤도이탈은 일반인들이 생각지 못하는 어떤 그 세계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이 그쪽이 많이 있죠. 예술가들은 일반인들이 생각지 못하는 세계를 추구하고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신비성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궤도 안에 있는 예술의 세계는 그냥 보면 빤하잖아요. 그냥 빤한 거. 빤한 거는 보면 식상하잖아요. 피카소의 그림이라든지, 뭐, 몬드리안, 칸디스키, 막, 이런 어떤 추상적, 입체적, 이런 형태의 구상을 가진 그림들을 보면 볼수록 빠져들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해석해내는 부분들이 각기 다를 수 있는 다각도의 현상들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물화를 보면 그냥 사람들이 그건 정물화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상하잖아요. 나만의 세계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어떤 추상적인 그런 입체 그림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다각성을 그게 다각도 자체가 뭐예요? 그런 세계와 왜 일종의 말하자면 그 궤도를 벗어난 어떤 정신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타고난다 그러면. 그래서 타고난 거는요, 못 말려요. 배워서 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타고난 사람들은 그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주도 그래요, 사실은요. 이 사주 공부도 본질적으로 이 운명이라는 자체를 전생에서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학습 기간이 짧다고 해서 수준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학습 기간은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정신세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그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그 자체를 어떤 능력을 캐치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10년, 20년 공부 학습기간이 길다고 해서 그 학습기간 긴 걸로서 이제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학습기간은 전혀 상관없어요. 이 사세가 정신세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튼 그렇듯이 지금 다른 또 빠져나가니까 정리정돈을 하면 그래서 원진기문이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거는 정신적인 부분과 또 공간적인 부분, 이 양자적 속성을 갖고 있는데 자극성적인 요소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이해하시나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자극성하고는 거리가 있고, 형살이나 이런 거는 자극성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실험에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우리 변태라는 분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줬잖아요. 충은 좀 달라요. 충은 좀 달라요. 충은요, 충의 개념을 얘기한다면, 우리 이제 사주고 여러분들이, 우리 회원들한테만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그래요. 뭐, 많은 이론 들어온 게 아니니까. 자, 충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어찌 보면 정태예요, 정태. 이거 아니면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자극성의 개념이고, 형하고 유사성을 띠지만, 형하고 유사성은
띄지만 그러니까 일정이 원리적 개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는 거죠. 제가 뭐 별게 있겠습니까? 그 충이라는 원리적 개념을 알기 때문에, 형의 원리적 개념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일종의 충 자체는요, 극히 스탠다드합니다. 왜냐면 각도 자체가 스탠다드한 각도이기 때문에. 형이라든지 이 원진기분 각도는요, 변형 각도에 속해요. 아까 일그러진 각도이고 예측 불가능한 각도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충의 각도는요, 정태입니다. 단지 뭐냐면, 단지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뭐냐면 욕구적 개념에서 드라이빙이 강하죠. 밀어붙인다 그러나요? 끝장을 봐버리는, 너 죽고 나 죽자, 끝장을 봐버리는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변태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정신세계 속이라든지 또 어떤 자극, 일종의 말하자면 신체적 자극, 이상한 자극의 형태를 가지고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즐기는 성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욕구 느끼면 끝장 보면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그 자체가 변태로 보일 수 있죠. 이렇게 보일 수. 왜냐하면 아니 적당히 선에서 물러서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어떤 이성적 판단이라면 충이라는 형태는요, 네가 깨지든 내가 깨지든 한번 끝장 보자 이거지.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제 일방통행으로 그냥 밤새 그냥 우리 밤새자 이렇게 되는 거야.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충인인 사람 얘기 한번 해봐. 검증에 들어가야 돼, 이제. 자, 세 가지 각도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충과 형과 원진기문. 이 세 가지 각도 얘기했어요. 세 가지, 크게 나오는 이 세 가지도 대단한 어떤, 개념이 형성이 되죠. 이 세 가지만 얘기해도. 그 세 가지가 굉장히 물론 이제 스탠다드가 있어요. 스탠다드도 기본적인 기본적인 모든 사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변태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심리적 구조에서 어떤 자극성보다는 뭔가 이게 변형적인 부분에 대한 욕구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느끼는 어떤 욕구라는 거는 뭐라고 그럽니까? 좀 더 이게 있잖아요. 좀 더 이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만족도가 클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거는 변태가 아니라, 변태는 변태죠. 근데 약간 이제 변형적 개념에서 이제 추구하는 거니까 어쨌든 모든 사람은 변태지만 그래도 원만성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원만성. 그게 이제 삼합의 각도를 이룬다든지, 그죠? 되게 육합 같은 경우는 그 해 형태를 많이 띄어요. 형충파 해 형태를 띈다든지, 그 육합 방합도 해 형태를 띄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이나 파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형파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각도가. 그리고 육합은 거의 해 각도가 같고 임묘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묘한 맛은 있지만 그렇게 자극성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형충파, 결국은 사주에서 나타나는 형충파, 원진기문, 이런 형태. 그래서 어떤 그 행동, 액션적인 부분, 일종의 그런 성적 액션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한다라면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배운대로 한번 해봅시다. 배운대로 검증에 들어가요. 바로 말 여러분 튀어나와야 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튀어나와야 돼.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 여러분, 자, 이거 봅시다. 여기 합이 돼 있죠? 인해 합이 돼 있고, 멀리 이렇게 충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요 자체는 신자 합돼 있고, 이사주를 얘기한다라면, 변태이고 싶겠죠?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변태이고 싶은 거지.
본질적인 변태의 속성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인의 합의 형태와 이 멀리 있는 충의 형태, 해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요 정도면은 그냥 나는 변태이고 싶은 거지.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하죠. 일종의 이제 수의 기운이 강하면 본질적으로 이제 스태미너가 왕성한 사람이죠. 근본적으로. 그 왕성한 스태미너를 이렇게, 뭔가 좀 해소할 수 있는 여지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죠. 스태미너가 약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 머릿속으로 많이 이제 상상 속에서 성에 대한 욕구를 이렇게 표출하는 부분이 드러나지만, 이제 수의 기운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성행위 자체를 실질적인 어떤, 행동으로서 어떤 드러내고, 그걸 이제 분출해야만, 실질적 분출을 해내야만이 만족도가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 행위에 있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싶다. 그렇죠. 싶다. 이 정도. 그렇죠. 변태이고 싶은 욕구. 요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신청자가 누구였더라? 다시 한번. 다음 신청자. 다음 신청자, 아까 누구였었죠?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사주다, 내가 가르쳐주는, 아까 이론적 체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사주 한번 봐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사주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이제 사신형이 일단 있죠. 그죠? 사신합형. 그죠? 그 다음에 신자합의 형태를 띠고 있고, 형의 형태를 띠고, 격각이 있고, 이런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형의 병태적 성향은 있죠. 하지만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이쁘게 봐줄 만한 형태죠. 그냥 이쁜 변태 형태를 띠는 형의 형태인데, 이 정도 이 사신형의 형태는 그렇게 어떤 뭐라고 그러죠? 강력하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이런 거는 있죠. 뭐냐면 또 사주 구조를 볼 때, 이게 십성적으로의 개념과 특히 이제 12운성, 12신살적 관점도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 다양성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다. 심화. 그러니까 이 형 자체가 얇은 형인지 깊은 형인지는 어디로 봐야 되냐면 12운성, 12신살적 관점이고, 여기 이제 어떤 형태, 그러니까 십성적으로도 이제 어떤 형태, 이런 걸 살짝 보면은, 그런 걸 이렇게 떠들어 보면은, 이 형이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이다라는 상태가 좀 달라지죠. 자, 일단 일지가 겁살이죠. 그죠? 그 다음에 태지죠. 일지가 일단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일지는 그러니까 성리라는 부분은 다분히 자기 개인적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일지에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겁살과 태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자, 태라는 형태는 겁을 많이 먹지만 또 어떻게 해요? 겁을 주는 사람들이죠. 일종의 말하자면, 자, 원래 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태가 변태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태가 원래 뭐라고 그랬죠? 건달. 일종의 말하자면 그런 어떤, 건달 세계의 어떤 그런, 기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겁살 자체도 그런 에너지적 요소, 일종의 그게 이제 폭력성의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건달 얘기한 건 폭력성, 이제 내적 폭력성이라는 부분 얘기하면 형 자체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 테라는 자체가 두려움 속에서 내가 두렵기 때문에 폭력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테라는 자체가 그러잖아. 안 배웠어? 그래서 12운성 테라는 자체가 뭐 일종의 그런 개념도 연결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원래 내가 겁을 내면 겁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폭력을 쓰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건달들이 폭력을 쓰는 거는 건달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건달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얘기 한번 해봐요. 건달이 가장 두렵고 무서워하고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장 안 무서워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가장 안 무서워할 것 같아요. 아허이, 마누라. 맞지? 마누라도 맞긴 맞지, 무섭지. 근데,
모르네? 건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도 안 나가. 얘기 안 하면. 아이, 착한 사람? 그렇지. 건달들이 가장 두려운 거는